관심 있으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새는 소소하게 벌 수 있는 부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업이 있고 없고가 주업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부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부업 했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저는 이제 책 쓰고 강의하는 부업을 했었어요. 회사하면서 외부 출강 같은 거 하는 거 이제 부업으로 삼았었는데 강의를 부업으로 삼았었죠. 근데 회사에서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깝깝하던지 그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못 나가게 하고 제가 그렇다고 뭐 업무 시간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그래서 부업이 그렇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옆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띄워놨죠.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띄워놨는데 2019년도 유튜브는 제일 핫한 키워드가 돈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 신사임당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돈 버는 방법이 제일 큰 빅히트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영상도 무지하게 많이 쏟아졌고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돈 버는 방법이 제일 큰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일 큰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는 부업이에요. 부업. 사이드 잡, 투잡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사이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부자가 되는 거 관심이 있어요.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당장 안 돼요. 바로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부자 되면 좋지,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 다 알아. 그냥 다 알아요. 그래서 책 사서 웬만큼 한두 권 읽으신 분들도 부자 되는 방법 다 알아요. 뭐 버는 거보다 적게 써야 된다. 또 뭐 적금 들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다. 시드머니를 눈덩이처럼 굴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투자에는 주식 투자 있고 부동산 투자 있고 사업에 투자하는 게 있고 여러 개 투자가 있다.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제일 먼저 실행하기 어려운 게 소득보다 지출을 적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것부터 안 돼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부자에게는 점점 멀어지게만 느껴지는 것 같고 정작 내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 나 부자는 되고 싶고 당장 돈도 벌고 싶고 막 다양한 니즈들이 이제 섞이면서 부자 되는 법 키워드가 점점 이제 묻혀져 가고 그러면 보다 좀 살에 와닿는 내가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2020년 핫 키워드 부업이 되겠습니다. 사이드 잡, 투잡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잡이나 사이드 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제 처사촌 동생, 제 와이프의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카톡이 왔어요. 제 생일날이었잖아요. 생일날에서 카톡이 아침에 이제 일찍 오길래 해서 얘가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카톡을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형 이 책 보셨어요? 그러면서 요 책을 딱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이구나 못 봤지 했더니 이 책 어떨까 궁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딱 제목을 보니까 벌써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빨리 읽어보고 알려줄게 그랬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다행히도 종이책 전자책이 둘 다 출판이 되어 있어서 전자책으로 바로 읽기 시작하고요. 종이책은 주문을 했고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고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책이요 칼라예요. 아니 무슨 이런 경제경영 서적이 칼라 책이 드물잖아요. 여기 보시면 칼라 책이에요. 되게 놀랍죠. 네. 사진들이 아주 풍부하게 다 들어있고 이 사례들을 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지루하고 엄청 재밌어요 책이. 저는 이 경제경영 서적 중에 이렇게 재밌는 책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 책 도착했으니까 다 못 읽었을 거 아니에요. 주요한 타이틀 제목들 이렇게 보고 좀 읽었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 사이드 프로젝트들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바이블 같은 책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도 엄청 두꺼워요. 페이지로 따지면은 468페이지예요. 책도 꽤 두꺼운데 사례가 여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0가지예요. 100가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부업으로 돈을 버는 사이드 프로젝트 100 요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제가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들은 읽어보시고요. 제가 또 요약을 해왔죠. 요즘 북튜버들은 기본적으로 요약이 기본입니다. 100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골랐어요. 토픽들을. 뭘 골랐냐면 여러 가지 부업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업들 중에 100가지 부업이 있는데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업이라는 걸 누구랑 같이 하는 뭐 그건 어렵잖아요. 왜냐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장소도 빌려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업을 같이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4가지 대분류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물론 책에도 그게 분류가 돼 있어요. 조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알고 있는 거 가르쳐라,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손재주를 발휘하라, 수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 걱정 없이 세계를 경험하라, 먹고 마시고 은행 계좌를 불려라,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돈도 벌어라, 앱 시장을 공략하라, 가족이나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라, 브랜드화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라, 100만 달러 가치의 부업으로 성장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감이 안 오죠. 구분 자체가 15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4개로 딱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면서 나중에 향후에 자동화가 가능한 거, 요거 2가지 조건을 세워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1인 지식기업가니까 1인 지식기업 하시는 분들이 또 이 구독자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혼자 할 수 있으면서 향후 자동화가 가능한 부업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4가지 큰 카테고리부터 정리를 했어요. 차례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및 인터넷 방송 판매예요. 어떤 강의 같은 거, 또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촬영 도구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에 송출하거나 아니면 영상 파일 자체를 팔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제빵 수업이 가져다준 17만 달러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빵 만드는 거 있죠. 그럼 집안에 있는 그냥 창고에서 그냥 빵을 만들어 가지고 17만 달러를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화는 빼놓을 수 없나 봐요. 왜냐면 저희가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부업으로 몸 하나 가지고 부업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원한 부업을 하게 돼요. 그 부업이 쌓여서 나중에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수익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주업을 이게 제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영원히 요만한 수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서 하는 경우라면 자동화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자동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빵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에서, 집 창고에서 그냥 쇠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서 빵 굽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밀가루 반죽하는 거 이런 것부터 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만 달러를 벌었대요. 17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거의 2억 가까이 되죠. 그죠? 2억쯤 되겠네 딱. 빵 만드는 수업 찍어가지고 2억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저 책 읽어보면요, 일반적인 뭐 소고루빵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독특한 그 나라만의 전통빵 같은 거였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거 뭐가 있을까요? 백설기 만드는 법? 뭐 이런 거였으려나요? 절편 만드는 법? 이런 거, 떡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되게 특별한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팔아서 2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죠. 네. 두 번째 저분은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 뭐냐면 그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그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거였어요. 음성이죠. 음성, 인터넷으로 음성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3,500달러의 부수입을 얻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전문가. 이거는 여러분 요즘에 클래스 101이니 뭐 이런 강의 플랫폼들 많이 있죠. 에어 클래스니 타링이니 이런 것들 있죠. 거기서 이제 이런 강좌들 많이 개설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거 그 얘기죠. 월 3,500달러의 부수입을 얻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전문가니까 3,500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강의 영상 찍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원씩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부수입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 준비를 도우면서 20만 달러를 버는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 저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분이 저하고 스타일이 똑같아요. 하고 있는 업역이 똑같아요. 보면 저도 자격증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동영상 강의로 판매하잖아요. 저분 공사감독관인데 저 학위도 가지고 계세요. 석사학위 가지고 계신데, 공사감독관이면 건축 현장 일이잖아요. 토목 건축 현장 일이니까 건축기사, 토목기사 이런 것처럼 기사 자격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건축은 시공도 알아야 되고 뭐 자재도 알아야 되고 기법 기술도 알아야 되고 역학도 알아야 되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가 다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그 자격증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영상 강의 사이트를 구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도 20만 달러를 벌고 있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2억 3천만 원쯤 되는 겁니다. 네. 공사감독관이 원래 돈도 많이 받죠. 그거 말고도 2억 3천만 원의 연간 부수입이 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저도 동영상 강의 사이트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보니까 영상 강의 사이트 운영하는 것과 제 책 쓰는 일 혹은 강의하는 일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놓으면 다 자동으로 1년 동안 돌아가니까 아주 부업으로는 이 영상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채널에도 동영상 강의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방법 다 안내해드리고 있죠.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해부학 암기법 강좌, 이런 것도 이제 아까 타링에서 클래스 101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해부학 암기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마 많이 보겠죠. 제 친구 중에 체육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체육 선생님이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인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을 하나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청소년 체조였나? 그 체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그런 영상이래요. 야, 그거 누가 보겠냐 그랬더니 봐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20만인가 그래요, 그 조회수가. 이게 무슨 영상인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학생들이 그 영상을 수행평가를 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조건 그 영상은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이면 다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계속 보면서 반복하면서 몸에 익혀야 되니까. 야, 그거 20만이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발생시킬 텐데, 그것도 때가 되면 매년 청소년체조 매년 커리큘럼 돌아가니까 똑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진짜 그거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지금 때가 되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강좌, 1년 내내 터지는 건 아니지만 때가 딱 되면 그때 딱딱 터지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강좌, 아주 돈 많이 버는 방법이죠. 또 일터로 복귀하는 엄마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1인지 직격하기 제일 좋으신 분이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했죠. 그런 느낌이죠. 예, 온라인 강좌, 그분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영상 및 인터넷 방송을 판매하는 요거는요, 자동화 지수도 아주 높고 또 수익률, 그러니까 즉 마진율이죠. 매출이 이만큼 있으면 보통 식품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한 20% 이하거든요. 20%가 뭐야? 한 10% 이하거든요. 식품은. 근데 영상 강의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거의 높게 잡으면 60%까지도 이게 순수익으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에요. 영상 및 인터넷 방송 하실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특히 부업으로 좋은 거니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거 만들고서 독립 실제로 했거든요. 강의도 따로 하고 저것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많은 저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움 많이 줬던 좋은 플랫폼입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원제 사이트거든요. 이거는 회원 가입비, 그다음에 매년 매월 정기 구독비, 이건 구독경제라고 부르는데 매월 정기 구독료를 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육 자료를 매월 이제 다른 체육교사들한테 그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 강사님들 중에 되게 커리큘럼이 다양하신 강사님들이 있어요. 뭐 성희롱 예방교육, 뭐 직장 내 예절, 서비스, 친절, 되게 다양한 그런 강의 커리큘럼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회원제 사이트를 여셔가지고 강사님들한테 그 강의 교환을 매달 무료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달마다 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아는 강사님들은 그 교환을 안 만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공해드리는 이분은 강의 교환 한 번만 만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확장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요, 블로그 홈페이지예요. 블로그 홈페이지는 공짜 음식을 대접받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서 돈을 버는 식도락가. 우리가 많이 그 흔히들 그 블로거지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약간 의미가 퇴색됐는데, 사실상 블로거가 음식을 대접을 받고 솔직하게 리뷰를 써주고 그걸로 이제 돈 대가를 받는 거, 그거 뭐 정당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 조작이 판을 치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잃었죠.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블로그를 95% 이상 점유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자기 홈페이지 사이트니까 후기를 올려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검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리뷰를 쓸 수 있는 식도락가가 되겠고, 저런 케이스는 이제 공짜로 음식을 대접받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쓰기는 참 어렵죠. 특히나 또 음식도 대접받고 돈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안 좋은 얘기 쓰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블로거의 입장에서,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도 되고 음식값도 아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부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블로그로 수십만 달러를 버는 매장 매니저요. 이 매장 매니저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블로그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블로그 수십만 달러를 버는 매장 매니저 분들이 유추가 또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많이 상업화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상위 노출 시켜가지고 검색만 잘 시켜주면 블로그로 수십만 달러를 버는 게 가능해지죠. 수십만 달러면 얼마죠? 몇 억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터넷 스토어 판매예요. 이건 월 3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온라인 커피 판매. 이거는 내가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커피 만드시는 분한테 물건을 떼어다가 그 물건을 이윤을 좀 붙여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법이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뭐겠어요? 스마트 스토어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월 3만 달러. 월 3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0만 원 정도 돼요. 월 3,600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게 가능한데 심지어 이게 나는 커피를 만져보지도 않는 그런 거죠. 네. 이게 온라인 스토어의 힘이죠. 인터넷 스토어 판매의 기법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 15가지 카테고리 있다고 했죠? 15가지 카테고리 말고 제가 이제 4가지로 저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15가지 카테고리들 중에 리셀링이라는 것도 있고 청소도 사업도 있고 이래요. 리셀링이 뭐냐면 물건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판매하고, 물건을 사다가 고쳐서 부가가치를 얹어서 판매하고, 이런 게 이제 리셀링이고, 청소 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홈파티 같은 거 했을 때 집 정리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친구네 한 2집 정도 오면은 8명 오죠? 우리 집 4명이고, 그러면 12명이 집에서 난리 치잖아요? 그리고 다 8명 집에 돌아가면 난리 납니다. 집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거 치우는 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 친구들 집에 안 부르고 그래요. 실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신 치워주는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리사업 같은 것도 부업으로 할 수 있다. 혼자 가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기타 리셀링하고 청소정리 사업을 왜 1, 2, 3, 4번에 안 넣냐 하면 자동화가 안 돼요. 내 한 몸 갖다 하는 거라서 자동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뺐고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부업들이 있습니다. 뭐 양초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이 책 10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 100가지 사례 중에 한 2-3가지 정도는 무조건 건지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업을 안 하고 계시거나 부업에 도전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고요. 전자책, 종이책 다 나와 있으니까 접근하기 편하신 것으로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이 더 퀘스트 출판사로부터 그 어떠한 돈과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은 책은 좋은 책이라고 솔직하게 소개합니다. 북튜버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사이드 프로젝트 100, 본업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부업으로 돈 버는 사이드 프로젝트 100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